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28일이네요.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네, 너무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장이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와버렸고, 오늘 굉장히 어쨌든 뭐 장중에 좀 잠깐의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게 무산되면서 좀 크게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왔고, 뭐 웬만한 기업들은 뭐 3에서 5% 그렇게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증시가 쉼없이 달려왔고, 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월봉을 보면, 그죠? 우리가 이 지금 조정은 납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쉬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뭐 조정을 알고 있건 뭐 알고 있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빠지는 거 기분 좋았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싸게 사는 건 중요한데, 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큰 흐름을 보자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 일일비 할 이유는 없어요. 큰 흐름 보시고, 예, 내가 가진 기업 문제 없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보유한 기업이 메가 트렌드에 타 있느냐, 아니면 뭐 회복되는 산업이 있느냐, 각자 뭐 안 좋은 기업이냐, 각자 아니면 지는 산업 있죠. 좋았다가 꺾이는 산업인지 뭐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메가 트렌드나 회복되는 산업을 갖고 있어야죠. 그 외의 것들은 글쎄요, 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유한 종목들 나름대로 잘 좀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 기간은 글쎄요, 한 이제 구정 전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막 급나간다는 게 아니고, 예, 뭐 아직 보시면 시장 안 망가졌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있죠. 박스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등락을 거듭하는 거죠. 이게 한 1, 2주는 더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실망도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아우 내일 또 가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냥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고, 분명한 건 지금 증시가 빠지죠. 급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오를 때는 철저하게 관망, 급락할 때는 오히려 비중 확대, 좋은 기업들 잘 선점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날만 오히려 조심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종목들은 와요. 안 올 것 같지만 진짜 오늘 딱 느낌 오시죠? 진짜 오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제가 85,000원 밑으로 8만원까지는 사는 자리예요.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자 그랬죠. 최근에는, 사전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해요. 오늘부터는 합니다. 어디까지? 8만원까지. 5,000원 요 구간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도 안 드렸죠. 이제는 들어온 건데, 이럴 때 뭐 8만 원이 바닥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대충 사시면 돼요. 사서 사이클 보고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또 특별 배당까지 했고, 방향은 명확해요. 단 너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불가피한데, 그 숨고르기 할 때 잘 잡으시면 되겠죠. 아무튼 요 구간 레벨에선 좀 담아보자. 8만 원 깨진다 하더라도, 깨지면 뭐 더 좋고요. 더 밑에 사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 9만 6천 원까지 갔을 때만 해도 안 올 거라고 생각들 드셨죠. 뭐 저도 그래요. 막 저기까지 가니까 8만 원 올까 그 생각했는데, 근데 기다리면 또 와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기회는 오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는데, 근데 기회가 왔으면 또 하셔야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막상 저렇게 떨어지면 무서워서 안 사요.
그리고 올라가면서요.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물리면 물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물리는 걸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영원히 못 삽니다. 주식은요, 그럼 영원히 못 사요. 예,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도 좋은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어쨌든 장이 오늘 안 좋았죠. 예. 코스닥도 뭐 천스닥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참히 빠져버렸고 다시 전저점까지 오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금리가 요새 좀 많이 올라갔죠. 오늘도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아마 조금 진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금리도 중국 금리도 좀 안정감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가 다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다 안 좋습니다. 미국도 안 좋고, 여기 보면 지금 이건 유가고 다우도 보세요. 고점에서 많이 빠지죠. 근데 사실 나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예. 일본, 대만 뭐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한국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증시가 다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섹터는 뭐 종이 목재가 좋았고 골판지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목재주가 좀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네이버가 요새 뭐 빅히트하고 여러 이벤트들 나와서 네이버 요새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도 급등했고 다른 섹터는 다 하락했고 철강주가 요새 포스코가 자꾸 뭐 M&A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좀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포스코도 지금 너무 싼 것 같은데 근데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요. 또 참 어렵죠. 이래서 주식시장은. 아무튼 포스코도 좀 생각보다는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른 섹터 쪽으로는 제이지 인터넷 대표적 골판지 일부 은행주 요것만 올랐고 나머지는 다 크게 빠졌습니다. 뭔가 종목 업종 가릴 거 없습니다. 주도주였던 뭐 자율주행차까지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모비스는 좀 올랐네요. 모비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그 자사주를 소각했어요. 저희 그 책에도 나와 있죠. 주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최다 질문 탑 77 거기 책에도 뭐 자사주 얘기가 나오는데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뉴스로 인해서 현대모비스는 다른 자동차 주들이 좀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LED 관련 기업들 요새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좀 좋았고 나머지 뭐 OLED 관련주는 다 빠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여행, 뭐 항공기 부품 할 것 없이 그냥 오늘은 다 초토화 돼버린 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힘들었던 날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예탁금이 69조까지 다시 늘어났고 뭐 주변 자금은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전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개인들이 2조 원 정도 샀고 외국인이 1.6천억, 기관 투자자가 한 5천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의 좀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개인들 돈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풍부한 이 대기 매수 자금으로 저가 셉 쇼핑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황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더 정리 한번 해드리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정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죠. 극복하고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다음을 기다려야죠. 다음을 준비하는 건데 마치 그 작년 10월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거랑 비교도 안 돼요. 그때는 아주 종목들이 막 고점에서 막 30%씩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저는 한 요 정도 바닥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좀 비중 늘려 보자. 근데 뭐 계속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요때 용기 있게 사셨던 분들이 다 승자가 됐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 구간이나 기간은 저희가 모르지만 좋은 기업들 좀 싸게 거래될 때 살 건 진짜 많아요.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예. 또 조정 받으면 더 살 게 많겠죠. 제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를 때 사지 말라고 하는 주의니까. 근데 얘네들이 빠져준다면 반대로 사야 되겠죠, 사실. 그런 또 매수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기업을 믿으세요. 기업만 단단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뭐죠? 메가 트렌드라고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옛날에 그 현대미포져서 조선주 랠리 보일 때 옛날에 지금이야 뭐 잊혀진 주식이 됐지만 2000 언제입니까? 네, 2000 여기 7년도입니다. 7년도 8년도 요 구간 이 어마어마한 빅사이클 보이세요? 엄청나죠.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몸풀기였죠. 네, 진짜 미친 듯한. 근데 보세요, 중간중간 급락해요. 이 주도주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아예 박살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또 2배 넘게 가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 변동 지금 변동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주도주예요. 저렇게 올랐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주들 아니면 또 옛날에 뭐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도 지금이야 주도주 아니지만 한때 엄청난 주도주였습니다. 이 구간. 중국 소비주의 대장 보이세요? 한번 사이클을 타면 이 주도주가 사이클 타잖아요. 가면 무조건 쉬어요.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이 엄청나요. 요 사이클 절대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조적 성장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하면 뭐 떠오르세요? 뭐 하나솔루션, 수소하면 네. 뭐 우리 효성 첨단 소재 아시죠? 오늘 좋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효성 첨단 소재 갖고 있다, 아니면 뭐 SK도 수소에 좀 속해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갖고 있다.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가져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갔거든요. 저는 뭐 수소는 요거 어쨌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져가 보는 겁니다. 뭐 삼성전기, 전장 부품, 뭐 반도체 삼성전자 급나가면 사면 되고. 그러니까 좀 제발 크게 보세요, 진짜로. 예, 넓게. 뭐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좋은 종목 사지 않으면 의미 없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쨌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게 이 종목이 성공할지 저 종목이. 근데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잘 고르셨으면 뭐 끝까지 가져가 보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인드 없이 어떻게 큰 수익을 내겠어요. 맨날 단타만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없어요. 못 먹어도 그 어느 레벨까지는 가져가 보는 겁니다. 단 빅 사이클에 타 있어야 돼요, 그 종목이. 그래서 자, 마지막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예, 마음을 좀 다잡자는 마음으로 KMW, 이 KMW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얘도. 야, 여기서 중간중간 한 번씩 빠집니다. 빠지고, 예, 진짜 강했죠, 이 종목. 이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 예. 갈 때까지 가보는 건데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최고치는 못 팔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인 이상. 예. 저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한번 올 때까지는 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네, 이거는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어느 분은 제가 이걸 뭐 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미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종목을 왜 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좋으면 좋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쪽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댓글에도 그렇게 달아주셨고 그잖아요. 예.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다 지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하던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아무 말도 못해요. 보고서 그냥 읽어만 줘야 돼. 근데 뭐 보고서도 보고서인데 저희 이 환인지역도 예전에 여기서 한참 얘기했죠. 그때 이유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우울증 환자 늘어난다. 근데 이 신문 기사가 되면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뭐 명백한. 그리고 마데카 크림도 그 동국제약 그 더마 코스메틱 이건 하나의 용어입니다. 종목이 아니고. 근데 더마 코스메틱에 관련된 피부와 화장품이 결합된 거 병원에서 파는 약간 그게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에요.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구조적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울증도 치료제도 구조적으로 성장. 이 더마 코스메틱도 구조적으로 성장. JW 생명과학도 그 고령화 수액제 구조적 성장. 이거 다 세 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오른다 만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딱 뜨면 항상 그걸 연결을 잘 지어보세요, 진짜.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 올해 어쨌든 좋아요. 구조적으로 좋아져요. 어제 DLNC도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저는 3조 보는데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급락 출발했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DLNC도 그렇고 뭐 대림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뭐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부 규제가 점점 완화돼요. 거기에 뭐 건자재에서도 좋을 수 있고 시멘트 다 뭔가 지금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의류 OEM 영업무역과 한세 실험 이제 쌍벽이죠.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그 노스페이스 뭐 이렇게 기능성 의류 있잖아요. 아웃도어 아니면 룰루레몬, 요가복 이런 것들은 주로 OEM 방식으로 생산해주는 업체고 한세 실험은 캐주얼 뭐 갭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그런 옷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이 훨씬 사실 좋죠. 지금 트렌드에 맞죠. 한세실험은 캐주얼이니까 좀 시간 걸리고 그게 약간 차이점이에요. 근데 한세실험은 또 다른 게 마스크도 해요. 얘는 자전거 사업하고 되게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이런 게 좀 기업들이고 제가 이제 신영증권의 대신증권인가요? 여기서 좀 보고서를 썼는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으로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네, 이후 소비는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실질적인 매출 회복은 스포츠 의류, 아우터 등 그 이런 기능성 의류 있죠. 여기서 회복이 좀 더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니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만의 경쟁사들이 있어요. 대만의 경쟁사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무튼 에클랏과 마칼랏 맞나요?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클랏은 이제 약간 영원무역과 비슷한 마칼롯은 여기는 그 한세실험 그래서 에클랏이 29% 성장 마칼롯은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영원무역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현재 국면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영업무역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게 그런 이유고, 여기 마칼랏, 한세실업 등 일반 니트 요것들은 2020년 이때 3분기에 잠깐 좀 반짝했을 때요. 예. 그때 그리고 또 마스크 수요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이 파란색 선 이게 에클라 영업무역 관련된 건데 매출이 확 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세실업도 언젠가 회복은 될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업무역이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도 차별적인 흐름이 나온다. 예. 그래서 영업무역은 지금 PER이 7배 수준에 불과해요. 엄청 작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업무역을 좀 자꾸 강조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한세시업도 근데 이 작년 2, 3분기에 반짝 좋아서 기저 이제 실적이 너무 그때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실적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실적은 작년하고 이렇게 올해를 비교하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 근데 한세실업이 이때 너무 좋았어요. 마스크 수요 때. 영업무역은 안 그랬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그 한세실업보다는, 한세실업도 뭐 사실 뭐 주가 바닥이죠. 뭐 진짜 많이 빠졌으니까요. 예. 바닥이지만 좀 탄력은 떨어지고, 요게 한세실업 차트고 영업무역 차트는 요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막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같은 경쟁사인데 영업무역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OLED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현대차가 삼성 OLED 탑재하는 거. 예, 아까 요거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는 이제 PC예요. 자동차는 이제 완전 PC처럼 예,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PC다. 거기에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고, 한국 기업들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국 IT. 그러니까 이게 빅사이클인데 우리가 뭐 좀 올랐다고 반도체 팔아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확신을 가지시고, 그 MSCI 지수 변경이 있어요. 2월 10일 날. 여기서 이제 말들은 많은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빅히트가 가장 유력해요. MSCI 지수 편이 빅히트가 좀 유리하고, 근데 여기 그 NH투자증권은 또 의견이 달라요. 녹십자를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NH 녹십자, 삼성은 빅히트 꼽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녹십자 빅히트 다 좋죠 뭐 지금.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3월 선물옵션 만기일에 그 코스피 중형주 대용, 이거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코스피 정기 변경이 있는데 대형주군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있고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대형에서 중형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수급이 많이 들어온대요. 예. 그래서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낫다. 예, 여기 뱀의 머리죠. 수급이 더 많이 붙는데. 용의 꼬리보다 뱀. 그래서 대형에서 중형으로 가는 게 있으면 수급이 좋은데, 실제로 이건 데이터로도 검증이 됐대요. 과거에도. 뚜렷하게 훨씬 좋은 수익률이 났다고 합니다. 기관 외국인도 많이 사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예상 종목은 이제 NH에서 꼽은 건 이런 종목들이에요. 대형에서 중형주로 예상. 이게 예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페노션, 일진머티리얼즈, 제일기획, 신세계, BGF 리테일, 하이트진로, 오뚜기, 현대해상, BNK 금융지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KCC 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그저는 이제 오늘은 조정은 당연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이게 너무 오른 건 사실이니까. 하락 사유는 게임스탑 공매도. 요새 뭐 난리 났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카페 커뮤니티에서 모여가지고 한 회사 공매도한 거를 그냥 방어해가지고 주가 폭등시켜 버렸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공매도 한 번도 치지 마라 이거예요. 경고 메시지죠. 경고. 그래서 한 회사가 이제 망해버렸죠. 한 기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캐피탈 회사가.
미 재무부의 게임스탁 등 주가 폭등인데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겠다. 주의하라는 발언이 나왔고 연준의 또 경기 둔화. 근데 경기 둔화 우려 발언은 이건 좋은 건데요, 사실은. 금리가 그래서 급락했어요. 금리 급락하면 이거 성장주한테 좋거든요. 돈을 또 계속 풀어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악재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단 뭐 빌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양책 통과도 좀 어렵다고 하고 3조 달러 부양책이 5월에 하원을 통과한 뒤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12월이 돼서야 규모가 축소된 뒤 통과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뭐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조정의 재료가 없으면 랠리는 붕괴하지 않는다. 그죠? 이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단기 조정이다. 다만 급등만 할 수는 없다.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은 85년, 89년, 98년, 99년. 지금 우리나라 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갈 길 정말 멉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그 중간중간에도 급락장은 꼭 와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잘하느냐가 장기 레이스에서 승패를 결정해요. 거기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근데 어쨌든 조정은 받고 갑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있는데 요게 그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근데 미래에셋 계열사고 코스닥 시장이 좋으면 돈 버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비상장 회사들 투자해 가지고 상장시키는 거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쪽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연기금이 앞으로 코스닥 비중 늘리기로 했잖아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이 그러니까 2,300조 중에 코스닥이 차지하는 게 15%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5%인데 여기서 1, 2%예요. 코스닥이 15%인데 연기금은 1, 2% 갖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코스닥을 많이 사야 돼요, 연기금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 되게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 그래서 미래에셋, 저도 뭐 이렇게 창투자는 잘 모르긴 하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GNC 에너지는 비상발전기라고, 우리 그 데이터 센터 보면 뭐 여러분 집에도 그런 분들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도 그렇고 컴퓨터 옆에 조그마한 비상발전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원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절대 정전이 나면 안 돼요. 전력이 나가는 순간 큰일 납니다. 복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목표 주가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GS건설도 이쪽 시장 투자하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그 GNC 에너지의 그 비상 발전기가 들어가니까 수혜가 일단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회사 GN1 에너지라고, GN1 에너지, 이것도 일단 실적이 좀 개선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6,000원대였거든요. 그래서 GNC 에너지도 오늘 좀 보고서 괜찮았고요. 주가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안 갔네요, 그죠? 완전히 옆으로 갔네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그냥. 그죠? 아, 근데 시총이 너무 작네요. 1,000억이라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무튼 비상발전기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성탐산소재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강력한 주도주고 진짜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 빠지면 사야 되고, 스판덱스 쪽 베트남 스판덱스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타이어 보강제, 타이어에 들어간 첨가제입니다. 실적 되게 좋아요. 지금 실적도 좋은데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탄소섬유 만드는 회사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 그 회사만 만든 건데, 아무튼 요건 뭐냐면 그 타이어 코드 세계 1위에요. 타이어 첨가제. 수출량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탄소섬. 옛날에 태강산업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안 하고, 그죠? 도레이 첨단 소재 이제 1, 2. 요게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가 요만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그 압도적 1위에요. 근데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드디어 흑자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겠죠. 수소를 이제 보관하는 용기에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엄청난 강도가 있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1월 FMC도 영향을 미쳤다. 공매도 아시죠? 지금 이번에 숏스키즈라고 게임스탑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준 회장한테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튼 이번 FMC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은 뭐 생각보다 별로여서 급락했고, 아무튼 미국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연일 화제다. 참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빌미가 된 거죠. 증시에 조정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테마주도 뭐 어차피 그린 뉴딜 관련주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너무들 많이 오르긴 올랐죠. 네, 근데 주식 시장이 이제 전례 없는 상승 랠리가 진행 중이고, 중공업 업종도 신재생 쪽으로 부각되면서 올랐는데, 이제는 옛날 잣대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계 업종 내에서도 뭔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게 뭔가, 그 중에 하나가 UAM 우주항공, 하나 시스템의 우주항공, 네, 그리고 뭐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된대요. PER 5배 안팎, 6배. 그리고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풍력주들은 최근에 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상강 MT 턴어라운드 성공. 두산인프라콘 좋아진다. 현대중공업이 인수라니까. 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도 해서 리스크도 해소됐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되면서 이제 자금도, 그러니까 이 뭐죠, 부채 부담도 벗어나겠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기계업종이 대체적으로 무거운데 요새 우주항공 테마에 붙어가지고 너무나 뜨겁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괜찮아 보입니다. PER이 5배밖에 안 되고, 주가는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잠깐만요. 현대일렉트릭도 어우, 오늘 많이 빠졌네요. 좋네요. 빠지면 이런 주도주가 빠진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기회가 되겠죠. 또 이런 것도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저도 이제 현대일렉트릭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보고서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봐요. 괜찮아요. 근데 주가 급락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중 확대죠. 예를 들면 어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로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게임스탑은 어떻게 FMC의 주인공이 되었나.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효석 연구원님. 게임스탑.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 회사 주가가 18.8달러였는데 370달러까지 급등해 버렸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숏 포지션, 매도 친 세력들이 망해버린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엄청나서 거기다 이자도 줘야 되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될 정도로 미국 시장도 참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FMC에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이진우 연구원님, 여기 보시면 주식시장의 난제, 재평가 대 유동성 과열. 차분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시장은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떠세요? 아니, 제가 원래 또 갑자기 또 3000% 빠지게 생겼네요. 예, 여러분도 오늘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죄송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DJ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그 제의가 오긴 왔는데 DJ는 아니고 책 있죠. 책을 이제 제가 낭독하는 거죠. 제 책을. 근데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일단 시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은 가치 성장의 분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질문을 해보자. 전기차 이슈가 많아진 국내 자동차 기업은 가치주의인가 성장주의인가? 요새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원래는 가치주의였어요. 원래는 자동차 기업은 전형적인 가치주의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장주예요. 예. 또 금리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왜 고성장 기업들이 더 강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 바뀌죠. 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인플레가 생기면 고성장 기업, 성장주들을 좀 가격이 원래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엔 여기가 함의하는 건 금리, 인플레이션 모두 중요한 변수나 지금은 시장의 핵심이 아니다. 이것들이 영향 안 준다는 겁니다. 과거에 가치주였던 성장주였던 성장 동력의 변화가 관찰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기업이건 상관없어요. 과거는 잊어라. 너 과거에 너가 뭘 잘못했어도 상관없어. 지금 잘하면 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을 인정해 줘. 앞으로도 잘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재평가의 논리라는 거죠. 한국에 근데 여기 보면요. 위치 변화. 이게 ROE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이게 높을수록 평가가 좋은 거죠. 미국은 최상단 그리고 기업 이 밸류에이션 엄청 높죠. 미국은. 그러니까 ROE도 높고 밸류에이션도 높아요. 압도적 1위예요. 근데 한국은 어디 있죠? 여기죠. 근데 2019년 말은 여기였어요. 완전히 왕따 소이죠. 이게 여기 있다는 거는 PBR이 여기 있다는 거는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소외. 19년 말에 저기 있었는데 좀 올라왔어요. ROE도 올라가고 PBR도 일본하고 좀 대등해졌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우리나라가 왜 여길 못 가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만이 여긴데 좀 아직도 저는 싸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한국이 뭔가 지금 체질 개선이 성공하면서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 요거를 지금 이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야 재평가의 단어가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구성 요소를 분해해 봤는데, 밸류에이션은 이제 ROE가 뭐냐면, 이거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듀퐁 분석이라고,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했어요. 1억 가지고, 내 돈 1억이죠. 자기 돈 가지고 1억을 했는데 만약 2천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 얼마죠? 20%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ROE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1억이 주주 돈이에요. 자본. 이 자본을 가지고 얼마 벌었냐. 20% 벌었으면 되게 잘한 겁니다. 어떤 게 1%짜리도 있어요. 은행 이자랑 비슷하죠. 이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ROE는 수익성,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주주의 돈으로 1년에 몇 퍼센트의 돈을 벌었냐. 그거 자본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출액, 매출액을 순이익률이라고 하죠. 순이익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되고. 자, 요거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ROE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자본을 이제 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얼마 이익을 냈냐. 이게 ROE인데
요거 이제 분해를 한 거예요. 이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익을 그대로 두고 여기를 매출로 바꾼 거죠. 요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순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했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여기 이제 매출액, 그 다음에 자산.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총 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냐.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 총 자산 회전율. 도대체 얼마만큼의 자산을 잘 활용했냐, 요거고, 마지막으로 그다음 여기 자본 남아 있죠. 자본. 약간 이제 수학이죠, 수학. 그리고 자산. 이렇게 하면 이거 없어지고, 결론은 이거잖아요. 총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냐. 그죠? 계산되죠. 요걸 이제 딱 세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총 자본 대비해서 자산이 얼마냐. 예, 그걸 나타낸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레버리지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클수록 그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들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익률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산을 많이 돌려서 회전, 아니면 레버리지, 요걸 많이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빚이죠, 빚을 잘 활용한 거죠, 부채를.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활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것도 뭐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ROE, 즉 기업의 수익성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여기 이익률, 제품 마진이 높거나, 그러니까 비싸게 팔거나, 그 다음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점포당 얼마나 많이 매출하느냐, 그 다음 레버리지, 빚을 활용하는 거예요. 빚.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이 빚을 활용해서 돈을 잘 번다는 건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진은 경기 변수이자 산업 구조의 변수이다. 일부 기업들은 뭐 원재료 영향을 받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들은 마진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구조가 좋을수록 산업 구조 자체가 성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독점의 지위를 가질수록,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이익률이 요게 항목이 되게 커지겠죠. 예. 두 번째는 자산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그러니까 뭐 하나의 점포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느냐,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한 매장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느냐. 이거는 기업 고유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표 기업이라면 큰 격차가 없대요. 이건 레버리지, 차입. 예.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보면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섹터와 그렇지 못한 섹터의 원인은 비교해 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 기준 ROE가 24.7%의 IT가, 에너지는 4%밖에 안 돼요. 그럼 왜 그 차이가 벌어졌냐? 마진하고 레버리지에서 벌어졌다고. 예. 그래서 계속 이게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대요. 요게 보세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순이익률, 에너지 확 벌어졌죠. 근데 자산 회전율은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 있고, 레버리지도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차입을 많이 해서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거죠. 빚을 잘 활용한 거죠. 이 두 가지에서 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총 자산 회전율은 아니고, 순이익률과 마진과 레버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하면 바는 뭐냐면,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가, 미국과 같은 논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주환원 뭐 이런 것라고 합니다. 결론은 다 갖췄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이 준비돼 있대요. 답정 너는가요? 너무 답정 너.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전적으로 동일해요. 맞죠? 지금 우리 한국의 산업구조, 제가 요즘에 방송 나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마진이 올라간다. 플랫폼 비즈니스. 그
그다음 반도체 독점이죠 거의. 뭐 IT 이런 것들. 네, 헬스케어도 마진 뭐 낮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과점적지. 과점적이라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가격 협상. 두 번째는 투자. 투자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M&A. 예. 요새 한국 기업들 아시죠? 뭐 SK가 막 여기저기 인수하러 다니고, 삼성전자도 오늘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뭐라 그랬죠?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분명 언급을 했죠. 예. M&A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ROE 구성 항목으로 우리가 봤지만 뭔가 미국의 나스닥처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요즘에 저도 뭐 미국의 나스닥화 이렇게 많이 한국의 나스닥화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하고 있다. 요 ROE 분석을 통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본, 이익인데 요걸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항목을 일단 좀 세분화해서, 예, 여기에 뭐 매출도 넣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 바로는 마진과 투자, 이 두 축, 이것들이 미국의 나스닥처럼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ROE가 증가하고 기업 가치,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 논리, 재평가가 아닌 시장 밸류에이션 팽창이 유동성에, 그러니까 맞아, 이런 시각도 되게 많아요. 저거 어차피 우리나라장 유동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거야. 이런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증시가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유동성이 계속 들어올 거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여력은 많이 남았어요. 또 주식 계좌 수도 엄청나게 좀 터지고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기사나 그거 보고 한번 언급드렸죠. 99년과 2007년에 주식 투자할 때, 이때 바이코리아 펀드, 현대증권, 미래에셋 정리식 펀드. 이때 M2라 그러죠, 우리가. M2. 예. 총 통화 대비해서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비중이 10%,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6%, 지금이 한 4.5%로 알고 있어요. 이때랑 비교하면 아직도 한국 지금 현재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레벨은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선 좀 계산을 또 달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도 한국은, 예,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과거처럼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서 뭐 여유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개인 자금 나와 있죠. 총 개인 자금, 예탁금, 펀드, 순매수 합쳐서 부동 자금이죠.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자금 대비해서는, 예, 여기 보면 44.8%, 이렇게 나오게 되고, 2007년도에는 19.6%였어요. 이걸 합친 부동 자금 대비해서 나왔던 게. 그리고 2020년에는 많이 산 것 같죠, 우리. 총 자금이 이렇게 많은데 부동 자금이 워낙 커졌으니까 10.6%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직도 룸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개인들의 돈은 들어올 게 아직도 많습니다. 이제 10.6%예요. 옛날에 19.6%, 44.8%. 아직 들어올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 논리도 아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의 속도만 보면 걱정은 되지만, 예, 반대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규모가 너무 높거나 이게 그래서 오버슈팅 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 저거 보면 아직도 우리 한국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절대 상대평가를 해보면. 예. 그래서 결론 뭐냐?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요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준영 공이 참 잘 쓰긴 잘 쓰죠. 2007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냐면 이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정말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년이죠. 다 강세장이에요. 유례 없는 강세장입니다. 개인들 많이 들어. 자, 부동자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부동자금 대비해서 고객예탁금, 뭐 펀드 이런 거 다 합쳐서 주식 매수 합쳐서 40%. 여기 얼마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40%, 44%, 19%, 44, 19. 지금은 10. 99년, 07년, 21년.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직도 유동성 레벨은 많이 남아 있어요.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하고 또 차이점은 이때는 주가 재평가가 없었어요. 다 꼬꾸라졌어요. 되려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마진이 올라가는 산업, 그 다음에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독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재평가되고 있죠. 요새 막 전장 부품, 전기차, 반도체 막 공급 부족. 그래서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분명히 근거 있는 상승이라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큰 흐름상 이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세장 끝난 거 아닙니다. 단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그 정우시연구 기억나세요? 동국제약, JW생명과 환인제약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그 정우시 연구원이 또 월보, 저희 회사에 이렇게 중소형 팀이 월보를 써요. 그래서 성장 중소형주 10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이렇게 저희 팀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매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스는 뭐냐면은 이 연구원들이 커버리지 하는 거예요. 쓰고 있는. 여기 보면 뭐 나이스 평가 정보, 다나와, 여기 동국제약 보이시죠? 환인제약, 그죠? 동국 환인 쓰고 있고, 밑에 조은혜 연구원은 뭐 콜마 BNH, 노바렉스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이고,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여기 좀 업데이트만 해드릴게요. 한번 의견. 동국제약은 또 많이들 들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2024년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부작용을 없애주는 글로벌 최초의 복합 신약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직 출시일까지 좀 시간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나와는 이제 PC, 우리가 PC 살 때 주로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성은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의 그 캡슐 OEM 업체입니다. 주가도 되게 저평가돼 있다. 리노공은 다들 아시죠?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 인탑스는 의료기기 쪽에서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네요, 최근에. 근데 다만 좀 비싸졌다. 마지막에 썼습니다. 중소형주 이제 종목 동향이고, 요거는 넘어가고,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건 탐방 노트고요.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봐야 될 건 요거예요. 이것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보고서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추천이 아닙니다. 알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대형주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사실이에요. 좀 부담돼요.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SK도 많이 빠지던데, 그런 이제 주도주들 있죠. 못 사셨던 분들이 급락할 때 비중을 늘려가는 건 좋은데 조금의 시간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차분히 주도주들 적감해서 하시고, 그 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를 좀 더 좋게 봐요, 지금. 저번에 동국제약, 환인제약 이후로. 그래서 그 종목들을 이제 여기 또 정우시 연구원이 좋은 보고서로 소개를 해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나와 시가총액이 4,200억, PER이 15배, 연평균 EPS 그로스, 이익 성장 33%, 엄청나죠?
ROE가 20.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15배도 싼 거죠. 다나와는 아무튼 그 가격 비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건 살 때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해 주는 거고, 세트레가이는 이건 뭐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솔직히. 그죠? 세트레가이는 인공위성. 인선이엔티도 좀 주가 싼 건 아니에요. PL 18배. 근데 저는 인선이엔티를 제가 올해는 좀 좋게 보는 게 건설 폐기물에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 하나에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올해 정부에서 건설 많이 띄우잖아요. 건축 많이 하려고 하니까 공급 늘리니까 올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경쟁사 중에 하나가 이제 YN텍이죠. 여수 쪽에 있는 회사 같더라고요. 폐기물. 상대적으로 YN텍이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도 되게 매력 있어요. 꾸준히 성장하지만 중간중간 조정도 잘 받고, 그래서 YN텍은 P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동양물산은 농기계 회사 아닌가요? 예, 제가 잘 모르겠고, 뉴트리는 에버콜라겐 아세요? 그 건강기능식품. 예, 그래서 PR 13배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 와, 무려 180% 성장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성장률이. 신흥 SEC는 삼성 SDI 들어가는 그 부품, 배터리 부품 만들고요. 크린앤사이언스는 필터, 예. DYPNF 이 회사도 괜찮더라고요. 분체이송이라고 아세요? 석유화 공정에서 보면 이렇게 파이프 타고 뭐 이렇게 운송을 해줘야 돼요. 물질들을. 그 분체이송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 회사래요. 펌텍코리아는 연우의 경쟁사, 국내 2등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이게 뭐 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PBR 주가 낮은 게 ROE도 낮아요. 근데 세트레가이는 너무 오버했죠. PBR에 여유가 있어요. 좀 비싸진 거죠. 그래서 간단히만 이제 여기 또 보고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건설 폐기물 인선이엔티. 인선모터스가 아마 중고차 해체 사업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건설 현장, 그러니까 건설이 많이 되면 무조건 좋아지는 회사예요. 그리고 매립 사업도 하고 있고, 폐기물의 5%.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선이엔티 체크 포인트는 매립 부문 매출액은 향후에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매립자는, 그러니까 이 매립 시설은 아무나 못 줘요. 혐오 시설이라 절대로 못 씁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또 소각 사업도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YN텍은 약간 경쟁사고 환경 사업하고 있고, 골프장도 운영하고, 레미콘, 해운 물류도 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하죠. 골고루 하고 있고, 운반 소각 최종 처리.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폐기물 소각 수수료, 매립 수수료, 스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해운 사업도 하고 있고,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은 폐기물 소각이 지금 계속 단가 올라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매립 사업도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YN텍의 주력 사업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매년 성장해요. 역성장한 적이 없네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동양물산은 제가 잘 모르겠다. 이게 농기계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담배 필터를 KTNG에서 납품하고 있대요. 이거는 좀 공부해보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농기계 회사라.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는 필터 아시죠? 그 우리 그 공기청정기 그 필터 미세먼지 걸러주는 그거 만드는 회사. 필터류. 가정용과 공조기. 가정용의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이쪽에도 많이 들어간대요. 펌텍코리아는 이제 용기 회사, 연우랑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연우를 좀 더 좋게 봤었는데, 근데 정시연구원이 써줬고요. 국내 2등 업체입니다. 다양한 그 화장품 용기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대표죠. 이게 경쟁사죠. 주요 고객사는 LG생활건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튜브 용기 업체인 그 부국 TNC도 예전에 인수를 했대요. 튜브 짜는 거. 실적 좋아지고 있고, 여기 나온 10개 회사는 다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에요. DYPNF는 분체 이송, 분말 형태의 고체 원료를 가스나 공기의 압력으로 파이프라인 통해 원료를 이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체 원료를 어떤 가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송시키는 거죠. 파이프라인으로. 그래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대요. 화공회사들 있죠. 석유화학 기업들이 증설을 많이 하면 수혜주예요. 그래서 증설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화력발전소 영업망을 통한 환경설비 사업도 확장하고 있대요. 이외에도 건설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여기 DYPNF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한대요. 8월 코스모 신소재 이거 공급했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 회사죠. 양극재. 이 양극화 물질의 원료가 되는 게 뭐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이송을 해야 된대요. 그 장비가 PC의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석유화학만 하다가 이제 2차 전지 시장도 뛰어드는 거죠. 되게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성장하는 것 같고. 좀 생소하죠. 저도 생소해요. DYPNF. 근데 보고서 보는 게 이런 게 좀 좋은 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DYPNF도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싸요. 여전히 쌉니다. 이게 비싼 회사는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시총이 2,400원. 되게 작은 기업입니다. 그동안 안 가다가 오늘 좀 급락장에서 위로 좀 다시 한번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뉴트리도 있고, 에버콜라겐 이 회사도 실적 계속 개선되고 있고, 주가가 좀 매력 있어요. 이 뉴트리는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오늘도 올랐고. 아무튼 이제 중소형주 10개 종목 정도 간단히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도 해보시고, 뭐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딱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 약간 작으면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단 무조건 실적은 올해 좋아야 됩니다. 실적까지 개선되는 게 보이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한다기보다는 이런 좋은 이정표를 가지고 참고서죠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승률, 그리고 덜 다치겠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28일 이제 목요일이고, 1월 달도 거의 다 갔는데 정말 힘든 장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도 사실 이렇게 급락장 힘들어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기운 빠지고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비하겠습니까? 저야 뭐 매매를 안 하니까. 근데 매매하시는 분들 당연히 더 힘드시죠. 그래서 용기 내시고 힘들 내시고 제가 계속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